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우리 진영 지지자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질문에 관한 얘기예요. 이번 담론의 주제는 제 순수한 의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우리 진영은 개혁의 깃발을 든 장수들을 단 한 명도 지키지 못했는가?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이 민주당의 장악의 정치를 끝낼 방법은 없나? 제가 내린 결론은 심플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제 우리 진영은 전체가 인물론에 기댄 깃발 하나만 보고 의지해왔거든요.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이 깃발 하나를 더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민주진영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당심 온통 수박밭입니다. 169명 중에 개혁적인 의원들은 10손가락으로 꼽아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수박밭 민주당이 당정청을 장악한다는 사실이에요. 문재인의 선거 캠프가 그대로 청와대가 되듯이 이재명의 선거 캠프가 그대로 이재명의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민주당은. 자,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지원 지금 청와대가 있을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무난히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거예요. 왜? 기브앤테이크. 선거의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하나잖아. 청구서가 날라오거든요. 이게 바로 현실 정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의 전투력이 대통령의 인사권이에요. 즉, 민주당이 몸싸움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발휘될 수가 없어요. 맨날 대통령이 인사를 망쳤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몸싸움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은 발휘될 수 없다고요. 민주당이 당정청이고 선거 캠프가 청와대고 민주당의 전투력이 대통령의 인사권이에요. 그게 현실 정치예요. 자, 두 번째, 민심. 이미 지지자들은 그 민주당과 유튜버들의 빠순이 빠돌이가 돼버렸어요. 그 선거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육당하는 토끼, 집토끼가 돼버렸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조국 수호를 외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배지를 딱 달자마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대. 그러더니 선거를 내로 3번 지면서 다 조국 때문에 졌대. 그러면서 자기들 책임을 싹 피해갑니다. 이 망할 인간들. 지지자들이 그렇게 상임위 내주면 안 된다고 자기들도 안 내주겠다 하면서 싹 내줘요. 하루아침에. 하물며 법사위까지 다 내줘. 개혁입법 시간 끌고 하다가 누더기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만한 법안 통과시키고서는 생색냅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 이런 짓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얘네들을 견제할 실질적인 견제자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지자들이. 당심과 민심을 축구 경기에 제가 비유해볼까요? 시민들이 관중석에 있는 관중들이에요. 자, 스피커들은 응원단장입니다. 필드에 뛰는 선수들은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관중석과 선수들 사이에 감독과 코치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바로 소위 말해서 기득권 계파들입니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에요. 대통령을 포함한 이 개혁적인 의원들은 소위 말해서 이 주장격인 골키퍼예요. 골키퍼, 여러분. 이재명도 골키퍼고 문재인도 골키퍼예요. 자, 우리 진영이 이재명 지켜야 된다고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재명이 골대에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이재명 지키라고 죽어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사정 정국에서 압수수색의 기미가 있을 때 그러면 감독 코치진들은 나서가지고 한동훈하고 김건희 특검 카드를 사전에 꺼내서 미드필드에서 전선을 쳐줘야 되거든. 공격이 들어오면 니를 죽는다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공이 경기장 하프라인으로 못 넣으면 어디로 전략을 짜야 돼. 근데 실제 경기는 뭐예요? 특검은 시간 다 내주고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측근들 한두 명씩 다 지금 구속되고 있고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편이 마음껏 패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골대 앞에서 마음껏 공을 차는 상황이고 공 들어갈 때까지 차. 그러고 나서 골 들어가면 골키퍼 욕해. 관중들이. 야, 그러면서 골키퍼 교체. 야, 문재인 싫어. 야, 이재명 고체. 쟤네들은 골대 앞에서 노니까
관중들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민주당은 몸싸움을 하지 않고 이런 경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지지. 이렇게 인물론에만 의지해서 골키퍼만 바꾼다고 하면 그럼 경기를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필드에서 뛰는 이 민주당의 이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만 이 힘을 가져야만 진짜 두 개의 깃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뛰는 장수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또 새로운 인물로 고쳐야 하면서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희망 고문을 하고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가지는 게 지금 지지자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지지자들이 이제는 집토끼 탈을 벗고 여우탈을 써야 돼. 자, 대안은 단 하나예요. 가성비 가장 좋은 본보기로 심판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180석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석을 딱 우리가 정하자고요. 9석으로 한정해. 그러면은 이게 뭐 특별히 총선에 막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 힘이 가장 센 놈 중에서 경선에서도 걸을 수 없어서 맨날 단수공천 받고 수박씩 퍼뜨리면서 민주당의 자학의 정당으로 만드는 이 9명의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버려야 돼요. 버릴 각오가 아니면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비워. 예를 들어서 똥파리파 3명, 꼴패미 2명. 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은요, 이 똥파리나 꼴패미 이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고 몸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재명이 꼴패미를 어떻게 쳐요? 박지원한테 끽소리도 못하잖아. 똥파리 어떻게 쳐내?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지지자들이에요,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명분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돼서 그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개혁적인 사람들이 물 만난 고기 마냥 뛸 수 있단 말이에요. 지지자들을 우롱하고 회당행위하고 당 아사리판을 만들고 장수들 등에 칼을 꽂고 그런데도 힘이 너무 세서 맨날 언론 플레이하고 절대 경선에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본보기로 지지자들이 아예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응? 얘네들이 맨날 그러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국진당 찍을 거야? 우리 아무리 싫어도 우리 파라온 입으로 국진당 찍을 거잖아. 지지자들은 그 프레임에 낚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찍어준단 말이에요. 뭐 조홍천이나 박중진이나 어선 찍어준단 말이에요. 파라온만 입으면 이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요. 니들이 국진당을 찍을 수 있니? 찍을 거야. 이 프레임으로 이걸 찍으려면요, 얘네들이 처진 국진당 찍을래? 이 프레임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심판해야 되냐? 그냥 선거를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 행위로는 안 돼요, 여러분. 소극적인 방법으로 절대 얘네들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얘네들 무너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이 아예 국진당을 찍어버려, 쟤네들은 9명은. 국힘장을 찍어서 9명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영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려야 돼. 우리 진영 누구도 갖다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야만 총선 다음 날부터 쟤네들 깨갱합니다. 누구도 똥파리들 조직들 갖다 쓸 수 없어요. 꼴패미들 마음대로 막 법안 발의해가지고 민주당 엉망으로 만들고 청년들 다 떠나게 하고 그런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파 수장들을 다 쳐버리면. 제가 말하는 이 9명은요. 이 민주당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대가리들, 이 개파 수장 9명을 그냥 적극적으로 본보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국진당을 찍어버려가지고. 저것들은 우리 진영에서 절대로 갖다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그냥 지지자들한테 철저하게 버려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총선 다음 날부터 지지자들은 엄청난 힘이 생기고요. 민주당에 있는 개혁적인 의원들은 펄펄 나는 이제 화로처럼 됩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새 지도부를 압박을 해서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 아무나 해. 단 정치 생명을 걸어. 당원 당규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만 도전해. 안 할 거면 정치 생명 끊어버릴 거야. 지지자들이 그렇게 아예 몽둥이를 들고 견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위 20%는 공천 자동 배제하는 거. 이걸 제도화 해버리잖아요. 지금처럼 박용진, 조응천, 이원욱 저런 식으로 헛질 못합니다. 지지자들 무서워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으니까 쟤네들이 지지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훌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총선이 4년마다 있잖아요. 총선이 4년마다 있는데 이 바로 제3정당을 이용한 민주당을 견제하는 장치를 활용해야 돼. 제가 그래서 전립민주당이 필요하다라고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3정당도 똑같아요. 두 개의 깃발을 갖고 있어야 돼. 당원들이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한 정당. 열린공천.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이 깃발을 갖고 있는 이 개혁정당이 세백성 정당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지자들이 열린공천으로서 의원들을 뽑고 그래서 공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전당원 투표로 바로 심판할 수 있어요. 해당 행위하는 자들은. 그리고 제3정당이 있으면 개혁의 관점에서 여러 장점이 많아요. 일단 야당 축처목의 인사들을 더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독재 소리 듣지 않고요. 민주당 대통령이. 이 매운맛 민주당, 이 열린민주당은요, 지지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냐 마음먹기 따라 정말 100만 가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깃발 하나만 가지고 의원들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을 만들면 돼요. 의원들한테 의지하면요, 그들만 말라 죽어요, 여러분. 이 견제장치를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그래서 개혁적인 의원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물을 바꾸면 민주당이 바뀔 거라고.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게 이건 지지자들이 하기 나름이거든. 예를 들어서 선거와 선거 사이에 뭐 임시 지도부에 윤호중이나 박지원 같은 지도부가 꾸려져갖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지지자들이 견제 카드 꺼내면 되거든. 이렇게 해야만 쟤네가 뻘짓을 안 해요. 결정적일 때 상임위 막 내주고 개혁비법 막 무더기를 만들어? 주요한 전국에서 막 수박들이 막 또 이상한 짓 해요? 그러면은 지지율을 다 열린민주당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자들이 진짜 빡쳐쓴 거를 그대로 보여주면 되거든. 그냥 미워도 미워주 민주당 하니까 쟤네들이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 민주당 자영업자들과 자영업자 유튜버들과 연합해서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그 리스크는 그 해당 행위를 한 수박들한테 정치적 리스크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거든. 자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뻘짓을 합니까?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민주당이 제대로 하면은 다시 또 지지율 회복시켜주고 피드백을 주고. 어차피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가는 이 두 개의 깃발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이걸 끌고 가야만 여러분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개혁을 만들 수 있고요. 제대로 개혁적인 의원들이나 선수들을 이 제대로 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없이는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어떤 개혁적인 당대표나 최고위가 선출돼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의 구조는 그따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나믹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쇠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영이.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제 많이 지금 당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창당을 하려면은 1,5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 범민주주의의 다이나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반 당원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 1,000명씩 5개 지역에서 시도당 창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전북이랑 전남 쪽의 당원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발 열린민주당 창당에 힘을 보태주시고 당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린민주당이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개혁적인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독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